그러면 변호사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가법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물죄 관련해서 어떤 유형으로 처벌이 되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떻고 법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뇌물의 개념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데, 뇌물 그러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공무원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부당한 이익,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에게 선물 줄 수 있죠. 연말에 어느 정도 아주 소액의 이렇게 음료수를 사다 줬다. 이런 것 가지고 뇌물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한 이익이어야 되는데 이 이익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꼭 돈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중에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 검사의 이 성교행위 자체를 뇌물로 봤어요. 그 검사는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도 됐었죠. 그 검사와 성교행위를 하는 여성의 마음은 내가 이런 성교행위라는 거를 대가로 줌으로써 나에게 검사가 유리한 처분을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당한 이익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뇌물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뇌물죄는 단순히 형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형법 외에 특가법, 특경법 이렇게 세 가지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뇌물죄 관련한 이렇게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단순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좀 더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먼저 형법을 기준으로 처벌되는 뇌물죄 유형과 처벌 수위, 그리고 특가법, 특경법의 특별 규정들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물은 여러분 항상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겠죠. 어느 한쪽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처벌 조항도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별도로 구분해서 처벌 유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쪽의 유형은 단순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알선수뢰. 일단 그 제목만 들어도 뭔가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뇌물죄 유형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단순수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 관련한 뇌물을 받는 걸 말하고, 제3자 뇌물 제공은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는 뇌물을 받고 실제로 그 부정한 행위까지 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사후 수뢰 이런 것은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수뢰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알선 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하고 그 명목,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 이렇게 매우 다양해요. 자, 그럼 주는 쪽은 직무죄,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뇌물 공유한 거. 그다음에 직뇌물 전달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 그것은 직뇌물 전달죄가 됩니다.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뢰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 특가법에서는 수뢰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수뢰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장량 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특가법 적용된 뇌물죄 중에 실형 선고된 사례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가법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공무원 A씨가 2024년 4월 3일에 300만 원을 뇌물로 받았고, 2024년 4월 15일에 2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고, 2024년 5월 7일에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어요. 자, 이러면 처음에 3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걸 하나로 보면은 형법이 돼서 경합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합치면은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가법 적용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량이 천지 차이예요. 5천만 원 이상으로 취급돼서 특가법으로 가버리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사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특가법의 특칙 중에 또 있는 게,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 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얘기하죠. 특가법에서는 뇌물수수범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엄청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기업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그런 기관의 어떤 이렇게 간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다루는 법인데 이 도정법에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개발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들이 뇌물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정법 규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가법의 특징 하나 더 있는 것은 형법에 있는 알선수뢰죄와 비교해서 특가법 알선수뢰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일 필요가 없고 지위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또 형량이 형법상 알선수뢰죄보다 좀 더 높아요.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특경법은 뭐냐면 특경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뇌물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특경법으로 가버리면 금융기관의 또 범위를 엄청 넓혀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 특가법, 특경법이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고 뇌물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형량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상하게 뇌물죄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제도 여러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